안녕하세요. 포트멘토의 유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당항 노을 전망대라는 곳을 다녀왔고요. 이날 날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방모가 많이 껴서 먼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때 다녀오게 돼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늘 이 후보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요 기둥을 좀 바로 잡아주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늘 대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뿌연 날, 마음에 들지 않는 하늘을 조금 변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서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고 비교해서 이렇게 찾아보실 텐데요. 전망대 아래쪽에 보면 가운데, 좌측, 우측 뭐 이런 순으로 많이들 찍으시겠지요. 지금 요게 이제 가운데서 찍은 건데 렌즈는 16mm 1635 렌즈에 16mm 렌즈를 장착을 하고 촬영을 했어요. 왜 24mm나 다른 렌즈가 아니라 광각 렌즈에서 16mm로 찍었냐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넓은 화각에 이 상단 부분에 스케일이 큰 덩어리감의 곡선 처리가 크고 작고의 어떤 편차를 한 화면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16mm를 썼어요. 하지만 이제 이 렌즈를 광각으로 갈수록 왜곡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좌측하고 우측의 각도가 틀어지게 되어 있죠. 보통 35에서 50mm 정도 렌즈라 그러면 크게 왜곡이 없는 상태로 찍을 수가 있지만 광각 렌즈로 찍으면 이렇게 가운데서 찍은 거는 그렇게 크게 틀어지질 않았지만 좌측 우측은 눈에 보이게 틀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바로 잡아주는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ACR 모드에서 보통 우리가 기본 모드에서 많이 보정을 한 후에 다음에 포토샵으로 넘어가죠. 이 ACR 모드가 저는 누누이 그 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16비트 상의 RAW인 상태에서 보정을 다 하고 그냥 JPG로 넘겨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웬만한 매뉴얼, 포토샵 매뉴얼에 있는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웬만하면 90%다 보정을 하고 넘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노출차죠. 노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밝고 어두운 것에 관련된 네 가지.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그 다음에 컬러에 대한 흰색과 검정색에 대한 요 네 개만 잘 만져도 사진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디테일하게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뿌연 날 헤이즈라 그러죠? 포그하고 헤이즈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 헤이즈가 이제 원래 좀 탁하고 안 좋은 그런 현상, 그거를 조금 잡아주는 기능이긴 한데, 이거를 너무 세게 하면, 이렇게 세게 하면 제가 나중에 개조가 깨지거나, 좀 노이즈가 끼는 듯한 현상이 심해지니까 30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 누누이 계속 반복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기본적인 것에서 작업이 끝났다고 하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광학과 도형인데 광학에서 이렇게 광광 렌즈를 쓰게 되면 약간 왜곡이 수평선이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프로필 교정 사용으로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왜곡이 어느 정도 또 잡히고 비네팅에 대한 이쪽에 밝고 어두운 편차가 생기는데
이것도 100%로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역으로 어두운 게 아니라 너무 밝아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렌즈에서 오는 이런 밝은 현상을 오히려 여기서는 살짝 내려주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비네팅하고 이쪽 효과에서의 비네팅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칼라로 어둡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꽤 추천하지 않고, 그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일부러 비네팅을 주는데 이제 그런 때는 조금 여기서 건드려 줘도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프로필 교정 사용을 해서 체크를 한번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있는 도형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통 오토로 잡아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내선을 가로와 세로를 편차를 4번 할 수 있는데 4번까지가 아니라 2번만 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제 클릭을 하고 좌측에 있는 요 라인에 선을 갖다가 기둥의 기준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잡고, 요번에는 좌측이 아니라 우측에 있는 거를 지금 시작한 점과 여기 끝점이 라인에 어느 정도 맞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 기둥이 위에서 아래로 바르게 섰죠. 자, 왜곡을 잡아주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좌측과 우측이 어떻게 됐어요? 틀어진 거 안쪽이 꺾이면서 유실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왜곡된 안쪽까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넓게 찍고 이렇게 줄여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죠. 2470 화각 렌즈로 찍은 그런 비율로 다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등법 기준으로 했을 때 가운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 분할을 이 위쪽에 잡고 아래에 이 분할을 1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르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는 지금 뭐 왜곡이 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왜곡이 된 거를 한번 다시 ACR에서 기본에서 가장 빠르게 하는 거는 자동 색상에서 프로필을 이용한 풍경을 먼저 잡아주고 그 후에 텍스처하고 안경색 제거를 넣어주고요. 자, 지금 뭔가 좀 진해 보이는 듯한 그런 게 보이면 살짝 조절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난 후에 프로필 교정 사용으로 한번 잡아주고 비네팅 조금 조절해주고 도형에서 자, 이쪽 좌측에 있는 라인 맞춰서 한번 거주고 우측에 있는 라인 한번 거주고 이렇게 되면 지금 기둥 전체적으로 좀 바르게 됐고, 왜곡이 된 거는 키보드 상에 Shift 키를 누르고 줄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라내기, 더블 클릭해서 잘라내기 해야죠. 네, 마찬가지로 열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어플리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 파일을 이렇게 CR2 파일로 가지고 오면 1차 저장을 하고 2차 변형 준 거를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또 흑백으로 한 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최종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리사이징 한 거를 또 한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다양하게 저장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요게 가장 1차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요번에는 하늘대체. 자, 하늘대체는 여기서 제공하는 기존의 것들, 지금 이제 요거는 제가 그 전에 쓰던 것들인데, 그 기존의 포토샵에 있는 걸 쓰지 마시고, 예, 시간 나실 때 촬영을 하세요. 해서 그 촬영을 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하시는 게 가장, 예, 본인 거로 만드는 거에 가장, 예, 부합을 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따로, 예, 구름을 촬영한 것을 불러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그 영종도에서 찍었던 그 구름을 따로 불러왔는데, 이날 남당항 노을 전망대의 날씨가 원체 안 좋았어요. 먼 시야가 뿌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예, 여기가 뿌옇게 흐트러지다 보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가장자리를 이동하거나 이런 페이드를 이용해서 조절을 조금씩 해주면, 예, 조금 더 나아지게 됩니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 더 선명해져요. 이런 부분들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예, 부자연스럽죠. 여기서는 이 먼 시야 뿌연 상태에 맞춰서, 예, 같이 흐리게 해줘야, 예, 분위기가 사진이, 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예, 마이너스로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배경 이미지로 병합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대체. 자, 지금 이제 똑같은 거, 그 다음 걸 열면 그 전에 기록된 기억이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예, 지금 다른 거를 한번 또 불러와 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예, 이쪽 조금 구름이 적은 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예. 자, 지금 어때요? 아래가 지금 상당히 이상하죠? 자, 가장자리 이동을 해볼까요? 예, 그래도 이상하죠? 예, 지금 이 가장자리 이동을 하면 할수록 다리 외부에, 예, 스프레이로 뿌려놓은 것처럼 하얗게 지금, 예, 이질감이 좀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이쪽 이런 경계선을 HDR 촬영을 한 것처럼 표시가 안 나게 하려면, 예,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 이 화면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적절한, 예, 그런 상태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명하죠. 완전히 뭐, 예, 다른 도시의 거가 합쳐지는, 예,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지금, 예, 전혀 분위기가 안 맞죠. 이런데, 예, 이런 식으로 내려서, 예, 얼추 분위기를 맞춰야 되겠네요. 해서 이제 이런 스타일로 합성을 해주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2차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요. 세이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가, 예, 작업이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흑백으로 쓰는 거를 간단하게 그냥, 예, 흑백 변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예, 필터 안에서 구현을 하려면, 예, 저는 리콜렉션을 쓴다고, 말씀드렸고 가장, 예, 다양한 흑백을, 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예, 무료 버전, 예, 요게 새 버전은 유료고요. 예, 옛날 9버전은, 예,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까는 게, 예, 인스톨을 할 때, 예, 조금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잘 안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루미나에서 그 그지가, 아, 그지, 이거 루미나의 그 흑백 처리
하는 것 상당히, 예, 제가 그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혀 쓸 게 없어요. 계조도 다 깨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쪽 실버 흑백 변환으로 이제 하면, 제일 상단의 첫 번째 게 말 그대로 그냥 흑백으로 변환된 가장 그냥 중성, 예, 그 값 그대로의 흑백이에요. 예, 가장 보기가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예, 노출을 뭐 플러스, 노출을 언더, 뭐 대비를 부드럽게 세게 해서 여러 가지의, 예, 이런 흑백 변환, 예, 처리가 된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예, 한번 보시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것을 골라서, 예, 쓰시면 돼요. 음, 대략, 예, 좀 뭔가, 예, 자연스럽고 톤이, 예, 좀 뭐 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색상 필터라고 있는데, 예, 색상 필터의 레드를, 예, 체크를 하면, 예, 붉은 값이 밝아지고, 지금 제가 블루로, 예, 체크를 하면, 예, 빨간 값이 엄청 세지죠. 이렇게 그린, 옐로우, 예, 오렌지, 뭐 이렇게 있고 회색.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컬러를 내가, 예, 흑백에서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예, 이런 식으로 또 변환을 해서 쓰시면 돼요. 예, 해서 여기에 이 경계면에 뭔가 좀 이질감이 안 나고, 예, 하이라이트 이렇게 뭔가 스프레이로 뿌린 것 같은 HDR 기법처럼 안 보이는, 예, 그런 것들을 좀 골라서, 예,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제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뀌고, 네,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면, 예, 컨트롤 영어 E를 누르시면, 예, 아래 레이어와 병합이죠. 여기 보면 컨트롤 E 해서 아래 레이어와 병합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돼요. 그러면 총 원고에서 보정한 것 하나, 그 다음에 하늘 대체한 것 하나, 그 다음에 흑백으로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로 나눠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연 날 찍었을 때 마음에 안 들 때 본인의 그 다른 구름 궤적 찍은, 예, 촬영본을 이용해서 하늘 대체를 써서 작업을 하시고, 또 흑백으로, 예, 변환을 해서, 예, 3차 그렇게 리터칭까지 하는 과정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기둥의 각도를, 예, 조절할 수 있다. 예, 그거를 한번, 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